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출근했습니다. 참 원화채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도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 원화채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주식 투자 이걸로 크게 성공하셔서 경제적 자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드디어 100억 마일 돌파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금자탑이죠. 사실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며 근 5년 내로요, 이 마일 수를 따라올 회사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요, 수직 계열이 가능하죠. 전기차를 의미 있는 수익으로 흑자 전환을 해서 완성을 해냈죠. 그 사업 구조를요. 그 다음에 그 사업 구조로 성공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FSD를 돌려가지고 이 정도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이런 단계를 완성한 회사를 보지도 못했고요. 앞으로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 5년 내로는요. 자, 왜냐? 테슬라도요,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요, 5년 만으로 쌓지 않았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일단 자율주행 경쟁자들 중에서는요,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가장 유력 경쟁자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웨이모 정도죠. 비아디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한다고 했지만요, 중국 기업이 하는 어떤 작업들은요, 이 진실성이라는 게 담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죠. 좀 뭔가 확실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따지자고 얘기를 하자면 웨이모 정도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 기업의 자율주행 버전이 얼마가 나왔다 이런 거 전부 다 저는 허울뿐인 주가 띄우기용으로 봅니다. 웨이모조차도 어떻습니까? 차량은 만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 제규원이 이런데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라이다니 센서니 막 달다 보니까 대당 가격이 3억입니다. 참 3억짜리 차를 얼마나 찍어내야 10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00억 마일을 쌓는다는 것은요. 자, 또한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요, 차량은 만들죠,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대부분 가솔린이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인터페이스는 구리고요.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컴퓨터를 넣어서 주행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안 들어가죠, 여기는.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요, 이걸 분석할 인공지능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인공지능 툴 자체가 없죠. 칩 자체도 없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요, 가상으로 훈련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하겠다고 한 달 전인가 젠슨 황이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요, 현대차나 폭스바겐이나 우버 등이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이거 데이터 수집이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3D 모델링 기반으로 그래픽으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연습시키겠다, 요 얘기거든요. 참 좋죠. 이 차량 제조사에 이런 툴하고 칩을 파는 방식을 만들죠. 일종의 플랫폼인데, 이것도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엔비디아가 일종의 자율주행의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엔비디아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자사칩을 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옛날에도요, 이런 방식으로요, 테슬라한테 칩을 팔았거든요.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 테슬라가요, 엔비디아 칩 지금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테슬라 자체가 자사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썼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좀 사다가 나중에는 자사칩으로 변경을 해서 도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도요, 가상현실로 이 방식을 씁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쓰냐면요, 실제 도로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를 해결을 하려고요, 가상 환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갑자기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비행기가 도로에 비상 착륙하는 상황에서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이터는 좀 얻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이제 엣지 케이스도요, 되도록이면 실주행 상황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몇 천만 마일당 한 개 나올까 말까 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가상 환경을 적극 활용할 때 여기서 도조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이런 고화질의 가상 주행 영상을요, 초당 이제 수백만 프레임씩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AI가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러려면 엄청 연산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 생성 및 학습에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더 바로 도조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실제 주행 데이터만으로는 이 학습의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조를 이용해서요. 가상훈련을 시키면요. 차량이 도로를 돌면서 쌓는 것보다 비용은 6분의 1로 줄이면서 뭐 속도는 수십 배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실주행 데이터가 최고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이렇게 연습을 시켜봤자 물리 환경의 완전한 제약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테슬라도 이 기술을 쓰고요. 엔비디아도 이 기술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무엇이 다르냐? 일단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있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엔비디아는요. 그냥 3D를 어떻게 만들어냅니다. 게임 그래픽이죠. 이거. 게임 그래픽. 옛날 그 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포스. 게임 컴퓨터에 지포스 다 들어가잖아요. 요게 어떤 걸 구현을 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면은 그 정말 3D 모델로 실상에 가깝게 이렇게 캐릭터나 어떤 지형 지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가상 공간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게임이죠, 일종의. 그래서 뭐 빛의 반사라든지 뭐 물리 엔진, 뭐 중력, 마찰력 다 개선해 갖고요.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물리학적으로는요, 가장 정확하고요. 모든 사물에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자, 테슬라는요, 리얼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의 주행 영상을요, 학습을 해요, AI가. 그 다음에 올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의 사진, 영상, 그러니까 비디오 생성이죠. 비디오를 기반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일 어떨까요? 인간의 방식하고 가장 똑같죠, 그죠?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현재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내가지고 그걸로 운전을 하죠. 그거를 수집하는 방식은 뭔가요? 눈이죠, 눈. 눈, 코, 입. 이런 육감으로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구성을 하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게 실제 도로의 무질서함이나 복잡함이 가장 잘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젠선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 데이터가 없이 현실로요, 이걸 아무리 만들어봤자 어디까지나 물리 법칙 속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세상은요, 물리 법칙만으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리 법칙을 정교하게 다듬는다고 할지라도. 또 이런 게 다르거든요. 두 회사는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적 생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챗 GPT처럼요, 저 아이가 공을 쫓고 있네? 그러니까 차도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단계별로 추론을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요, 직관적인 감각을 키웁니다. 이게 엔드 투 엔드인데요. 영상을 막 봐요, 수많은 영상을. 이럴 때는 그냥 미리 핸들 꺾는 게 좀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학습하는 거죠. 추론이나 패턴은요, 종이 한 장 차이긴 해요. 패턴도 어찌 보면 추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거대한 데이터로 배우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운전이요, 추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거를 무슨 추론을 해서 운전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직관적으로 체화를 시키는 거죠. 몸으로 익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몸으로 익힙니까?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몸으로 익히죠, 이거를. 그 다음에 그 익힌다는 게요, 꼭 운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눈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떤 체득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운전은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추론이라는 게 좀 들어가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직관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론을 길게 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만큼 데이터나 메모리 소모가 커지고요. 꼬이다 보면 느려져요. 느려지면 위험하다 이거죠. 바로 직관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사설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요, 100억 마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비감독 FSD가 완성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머스크 형님 성격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됐다고 하면요, SNS에 자랑을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원래 머스크 형은 엉덩이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요, 자, 순전히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반박을 하시면 여러분 말이 맞아요. 저는 근데 200억 마일을 가도요, FSD는 달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웃기죠? 아니, 테슬라 이렇게 주식 투자 많이 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아마 저는 일론 머스크도 이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는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일을 정하고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주가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달성을 못했을 때의 후폭풍도 상당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뭐 근데 뭐 저 따위가 어떻게 천재의 생각을 감히 읽겠습니까? 많은 머스크 형님은 마리아나 해구 같은 그런 깊고도 깊은 신모 원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는 빠져 죽겠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다만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도요 인간보다 10배는 운전을 더 잘할 겁니다. 99.999%는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운전을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안 타봤잖아 전부 다. 안 타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미국에서 워낙 극찬에 극찬을 하길래 타본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10배를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200억 마일을 가도 FSD가 달성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운전을 잘해야 완전한 자율주행이냐고. 그냥 무한대로 굴러가는 굴레일 뿐입니다. 자, 무한대 아시죠? 무한대, 인피니트. 무한대는요,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무한대는 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지겠죠. 뭐 천둥이 쳐.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야 한다면요,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은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를요. 정말 그 큰 나비 효과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면 무한대로 가는 굴레일 뿐입니다. 그러면 뭐 결국 뭐냐? 저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자율주행이 이만하면 됐다. 막 이제 그만해라. 막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냐? 참 그놈의 엣지 케이스.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냐? 근데 저도 그냥 뭐 이 상황을 머스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나와서 자율주행 완성됐다. 이제부터는 법과 제도의 문제다. 아니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주주들이 더 실망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량들이요 자율주행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99.999999999999999%까지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있잖아요. 지금 자율주행을 켜가지고 도로를 가면요 자율주행 차량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날아오는 상대방 차량을 못 믿어요. 상대방 차량에 운전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뭐 술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핸드폰 보면서 운전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쓸 수 있는 사람이요 재정적 상황이 돼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율주행이요 보급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어디 아이폰 하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폰 하나 뭐 그때 산다 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랬지만요. 자율주행 지금 뭐 그냥 모듈 하나로 사려면 1000만 원인데 또 구독을 하자면 계속 돈이 나가죠. 아이폰도 보급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자율주행도 보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머스크 형님이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면 아마도 이런 문제를 분명히 겪을 겁니다.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닿으려고 해도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스크 형 성격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요 정말 이분은 자기에 대한 기준도 진짜 엄격합니다. 정말 자기한테 이렇게 엄격한 사람 저는 잘 보질 못했거든요. 빈틈이 없어요. 진짜 엄청난 완벽주의자거든요. 진짜 고집도 진짜 황소고집이고요. 저는 근데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여태 지구상에 있은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최고로 FSD를 갈고 닦으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오늘 만약에 100억 마일이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FSD를 못하겠다 연기를 한다면 뭐 주가에 뭐 영향을 다소 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타임은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저번 실적 발표 때도 그랬잖아요. 최근에 주가 좀 올랐잖아요. 이게 좀 회복을 했다 봐야죠. 그러니까 유럽의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테슬라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다 이러면요. 이 100억 마일이 일단 금자탑이긴 하죠. 축하할 만한 일인 건 맞습니다. 또 이 데이터가 거대한 사업적 해자인 것도 틀림이 없어요. 3D 형상화로는요.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FSD는요. 또 라이다나 센서 덕지덕지 붙여서
뭐 레벨 3니 레벨 4니 뭐 자기들끼리 뭐 그래프 만들어서요. 뭐 물고 빨고 다 했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그것도 한 몇 년 전 일이죠. 그런 평가 아직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그래프 보면 아직도 테슬라 레벨 2던데. 벤츠보다 못하다고. 좀 웃기죠? 약간. 저는 이제 결국 자율주행이 완성이 잘 되어가지고 세밀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있구나. 이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테슬라는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100억 마일인데 자율주행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되는 건데? 이제부터 주가가 떡상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그거 보고 지금 단타 치려고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형적으로 보자면요. 기술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거죠. 기술 발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야, 나 이때까지 될 거야 해놓고 딱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또 기술 발전에는요, 어떤 게 또 필요하냐면요.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거예요.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제 상용화 되는 시점에 얼마나 비행기에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비행기에 문제가 난 것도 뭐 법이니 뭐 보험 체계니 이런 거를 정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상업용 비행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비행기 아직도 사고가 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사람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를 운영 못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비트코인이 클라리티 법이 있듯이 클라리티 법이 통과돼야만 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100억 마일 됐는데 자율주행이 완성 안 됐잖아. 이 양치기 소녀나 머스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장주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정 편향이라는 게요. 계속 이 부정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언제나 그 팔아야 할 이유가 늘어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 여러분 100억 마일에 박수를 보내고요. 테슬라가 만들 미래, 그리고 세상의 긍정적 변화, 그리고 우리 진성 장기 투자자들이요. 얻을 달달한 수익을 상상하면서 그런 밝은 마음으로 가져야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나가보십시오. 저는 그날까지 계속 영상을 만들 겁니다. 자, 이상 하이베타 투자 TV였습니다. 다음 영상도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